기준으로 해서 다시 해볼 건데요. 자, 레이어를 제가 쭉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영어로 쭉 써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영어 세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쭉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세팅하면 좋을까요? 레이어를 세팅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레이어를 세팅했어요. 그 다음에 뭘 세팅하면 좋을까요? 문자요. 문자를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아리엘로 돼 있죠.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요? 굴림이나 맑은 고딕 뭐 이런 것들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굴림으로 바꾸고 그 다음 뭘 바꾸면 돼요? 딤 스타일이요. 자, 모디파이 순서대로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라인 탭에서 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10으로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10으로 바꾸고 그 다음 여긴 바꿀 거 없고 픽스 랭스를 여기도 10으로 바꿔주세요. 두 개 똑같죠. 그 다음 심볼 앤 에러 우리가 쓰는 건 도트 써요. 시험 볼 땐 도트 쓰니까 이렇게 바꾸시고 이거 1.5로 바꿔주세요. 2.5가 좀 커요. 도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1.5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자예요. 문자는 스탠다드고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3으로 바꾸면 돼요. 문자 3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꿀 거 없고요. 피트 탭으로 갑니다. 여기도 바꿀 거 없고요. 다만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만 바꿔주시면 돼요. 1대 40일 때 여기가 40, 1대 50일 때 여기가 50. 이해되시나요? 단면도는 1대 40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 인면도를 그릴 땐 얼마로 바꾸면 돼요? 5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티에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요. 문자도 여기를 하나만 바꿔볼까요? 자, 사이안으로. 그러면 기본 세팅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어저께 한 대로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그려봅시다. 이거 말고 이걸 참조해서 이 계단 단면을 다시 한번 그려볼 겁니다. 레이어는 단면을 선택하시고 자,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건 그라운드와 중심선.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건 그라운드와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축척을 바꾸셔야 돼요. 라인 타입 스케일이죠. 이거 4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충분히 커져서 나옵니다. 충분히 커질 거예요. 저는 20을 쓸 겁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옵셋 420 나누기 2 과제물하고 조금 모양이 달라지겠죠? 벽체를 만들고 자, 깊이 700 그 다음 400 50 200 다시 한번 100 트림 필렛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트림 선택하고 자, 단열 마감으로 그리고 여기다 선을 다시 그리면 모양 완성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 중심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어떤가요? 중심선이 가운데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선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가리키는 요 라인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벽체 전체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내벽의 중심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건축법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벽 전체의 중심에 그러니까 중간이죠. 중간에 중심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실무에선 이렇게 써요. 차이가 뭘까요? 왜 실무에선 이렇게 쓸까요? 얘가 중심선이에요. 원래 벽 중심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미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안쪽 공간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이렇게 미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편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7년인가? 17년도에 건축법규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하중을 받치는 벽 있죠. 힘을 받는 벽에 중심선을 그려도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지금 저희가 그린 것처럼 제가 그린 것처럼 그렇게 중심을 그려도 돼요. 둘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채점자 마음인 거죠. 채점자 마음에 따라서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벽의 중심에다 넣는데 왜 얘는 전체 벽의 중심에 넣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건축법규상은 이게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뭐라고 알려드리냐면 이 중심선이 벽의 중심에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벽에 있으면 이렇게 그리라고 알려드립니다. 옵셋 100mm, 420mm, 매치 프로퍼틱스, 라인, 옵셋 400mm, 50mm, 200mm, 트림, 필렛, 아이고 100mm, 이해되시나요? 얘가 내벽의 중심에 가 있는 거, 얘는 전체 벽의 중심에 가 있는 거. 사실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어떻게 그려도 감점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그러니까 옛날 건축법규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 얘는 요즘 건축법규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 그러니까 추가된 건축법규예요. 이게 역시 메인입니다. 이 법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법규에 얘를 추가시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평면도를 보고 이렇게 그려야 될지 이렇게 그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두 개 다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계단이 올라가야 되겠죠? 옵셋. 자, 150씩. 한 칸, 두 칸. 옵셋 1200. 그 다음에 300.
그럼 필렛 해주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까지 만들어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브를 만들어야 돼요. 옵셋 150, 그 다음 라인 연장하기, 다시 옵셋 150, 다시 150, 필렛, 자, 여기 트림으로 끊고, 그 다음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 그 다음 여기까지. 이러면 이제 슬랩까지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아요. 이 아래로 버림 콘크리트 50mm, 자, 그 다음에 잡석 다짐 200mm, 자, 마지막으로 100mm 어깨 나오고 필렛으로 마무리.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러면 기초의 모습이 완성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시 옵셋 1200, 다시 옵셋 150, 자,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온돌이 렉탱글, 골뱅이 90, 60, 카피, 그 다음 옵셋 30mm,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점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트림, 얘는 여기 끝선으로.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온돌이 만들어지겠죠? 자, 85mm, 자, 85 나누기 2, 단열재로 들어가면 되죠? 왜 안 들어가?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색상을 바꿔야 되겠네요.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겠죠. 옵셋 150, 자, 트림으로 끊을 거 끊고 서클, 자, 미드 포인트에서 지름 20mm, 다시 한번 적당히 선을 그리고 다시 선 그리고, 얘네들은 중심선 그룹으로 묶은 다음 카피, 어레이 20개만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 옵셋 20mm, 그 다음에 또 20mm. 자, 필렛. 자, 여기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끊어주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요거 마감선이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20mm, 필렛. 자, 옵셋 100mm, 필렛. 아니, 트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렛.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완성됩니다. 여기가 바닥 구조겠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사는 바닥 구조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천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천정선을 그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천정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천고라고 많이 합니다. 천장 높이, 천고라고도 많이 하고, 반자 높이, 실링 높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용어가 있는 게 아니죠. 천고 또는 반자 높이 혹은 실링 높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요 반자 높이라는 말을 써요. 얘를 2400mm 줍니다. 평균적으로 2400mm 줘요. 실무에서는 이거 2600이나 2800까지도 올리기도 해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올라갈까요? 여기서부터 2400일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2400일까요? 어디서부터 2400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옵셋 2400,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이 거실 높이 있죠. 여기서부터 2400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 높이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색상 다르죠? 색상 달라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어디로 가냐면 과제물 여기 테두리보와 지붕 그리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입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요 과제물을 찾아보시죠. 여기 이제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반자 돌림이 있고 반자 틀이 있습니다. 여기 합판이 있고요. 찾으셨나요? 바로 우리가 보는 바로 이 천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대로. 그러니까 여기 반자 돌림과 여기 있는 미장 합판만 보여요. 지금 보시면 여기 벽면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강목이 이렇게 쭉 돌아가 있죠. 네, 저게 반자 돌림입니다. 반자가 천장이란 뜻이에요. 반자를 돌려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자 돌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석고보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집으로 가면 미장합판입니다. 요즘 추세가 이 반자 돌림을 안 만드는 게 추세예요. 어떻게 하냐면 벽면이 있으면 끝에 가서 이렇게 살짝 올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바깥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서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자를 설치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근데 벽이 있으면 반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 위에다가 미장합판을 놓고 여기다 못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반자 틀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경량철골 천장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천정 안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먼저 반자 돌림을 그립니다. 골뱅이 36, 마이너스 36 이렇게요. 36에 36짜리. 자, 하나 그려보실까요? 자, 복사. 얘를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요때 요 선은 흰색 선입니다. 이렇게요. 10mm 옵셋 합니다. 10mm 옵셋. 보통 이럴 때 미장합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골뱅이 45,45 그 다음 카피 이렇게 되게끔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얘는 해칭선입니다. 이거 단면이란 뜻이에요. 목재의 단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목재의 단면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안 했어요. 얘는 안 했고 얘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중이 발생한 목재에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안 해도 돼요. 저는 할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목재의 단면이라는 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카피. 자, 얘가 간격이 450mm 간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레이 한 5개만 45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네요. 이렇게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게 지붕 구조, 천장 구조입니다. 천장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고, 얘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그리고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만들어졌다. 이해되시나요?
얘를 걷어내면 이렇게 격자무늬 450mm 간격으로 격자무늬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진 못하겠죠. 얘를 천장에 들어주는 달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나중에 달대를 그려야 돼요. 달대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붕이 없죠. 지붕이 없어서 아직 달대를 못 그리겠네요. 자, 지붕을 먼저 그리고 달대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붕 그릴 때 여기 700이라는 이 항목 보이시나요? 얘가 중요합니다. 지붕에는 물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붕에는 물매가 있고 테두리보가 있습니다. 여기 10분의 4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물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매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지붕의 기울기. 지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있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로 10당, 가로 10당.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 예를 들어 10mm당 높이 얼마인 가로 10mm의 높이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가로 10의 높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분의 3, 10분의 3.5, 10분의 4 이런 식으로요. 근데 10분의 5도 있고요. 10분의 6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 예를 들어서 높이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완만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7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겠죠. 이런 게 이제 물매입니다. 반드시 물매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 테두리보는 반자에서 천장이죠. 천장에서 지붕까지의 높이, 지붕까지의 높이인데 이게 지붕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최소 높이. 이해되셨나요? 지붕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최소 높이. 그걸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테두리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붕의 높이를, 그러니까 지붕의 무게를 버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무게를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지붕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테두리보의 역할입니다. 이 테두리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테두리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 자, 지금 벽 두께가 420mm죠. 곱하기 1.5. 그러면 자, 420 곱하기 1.5 얼마예요? 630mm. 63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1000mm 이하, 2000mm 이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하가 없고 이상만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700을 썼습니다. 630보다 큰 거죠. 이상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800이나 900을 썼어요. 그럼 이상 없겠죠? 이상 없나요? 이해되시나요? 이 700mm라는 값, 이 테두리보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테두리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테두리보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처럼 700mm로 올리겠습니다. 옵셋 700mm. 테두리보 올라간 거 보이시죠? 요게 테두리보입니다. 요게 테두리보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아까 제가 10mm당 높이 얼마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mm로 고치시면 됩니다. 렉탱글 지금 여기 10분의 4로 돼 있으니까 골뱅이 1000,400 이렇게 100배를 키워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10,4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너무 작아요. 다시 렉탱글 100,40 얘도 작죠? 1000,400 해야, 즉 100배를 해야 보기가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 원점은 이 중심선과 이 테두리보의 교차점 있죠? 여기다 잡고 반대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 삭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처마요.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나갔나? 처마 값을 구해야 됩니다. 보통 500부터 해서 한 600 사이가 많이 나와요. 옵셋 600. 중심선에서 처마를 이렇게 빼줍니다. 중심선에서 빼주고 필렛으로 마무리.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250mm, 여기서부터 250mm 이렇게요.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50mm 이렇게요. 자,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붕이 이렇게 얇진 않잖아요. 그죠? 지붕에 슬랩을 그려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모든 슬랩의 두께는 얼마로 한다? 150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옵셋 150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 이제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마무리. 그러면 지붕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자, 지붕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제 드디어 여기다가 달대를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옵셋 45mm 이렇게요. 달대도 45mm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여기다 못을 박아버리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피 얘가 900mm 들어가요. 어레이 4개 간격은 900mm 이렇게요. 근데 여기 선이 모자르죠?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익스텐드 연장하기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다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흰색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씩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처마입니다. 그러니까 처마 돌림이 필요해요. 카피 이렇게요. 처마 돌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라인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똑같아요. 자, 미러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처마 돌림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처마 돌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과제물에는 없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마감합니다. 옵셋 15mm. 다시 옵셋 20mm. 이렇게요. 필렛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마감을, 여기까지 마감을 한번 해보시죠. 요 가운데 있죠. 요 선은 방수입니다. 이렇게요. 방수선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지붕의 맨 위는 이렇게 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방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집 안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붕 위쪽에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수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방수 처리까지 한번 해보시죠. 요 아래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끊습니다. 라인, 옵셋 20, 옵셋 15, 자, 필렛,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요렇게요. 요거 뭐냐면 물 끊기 홈입니다. 빗물이 이렇게 냅두면 이렇게 스며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을 중간에 이렇게 끊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서 낙수하게끔, 여기서 낙수가 일어나게끔 이렇게 물 끊기 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열재가 있는 거죠. 자, 단열재. 여기 보시면은요, 지붕 단열재 180mm, 외벽 120, 바닥 85, 지붕 180.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180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자, 조인하시고 옵셋 90mm, 얘가 단열재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제 남은 게 방금 이야기한 기와 올리는 거, 여기 마무리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옵셋 20mm 마감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마감재가 여기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기를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출입구잖아요. 출입구니까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기와는 여기 기와 그리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기와 그리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기와는 이렇게 생긴 기와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인 S식 기와라고 합니다. 이런 기와예요.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선을 쭉 깔아놔요. 그걸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와를 얘다가 거는 겁니다. 여기다 기와를 걸어요. 아니면 여기가 시멘트를 바르고 기와를 이렇게 꽂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기와 거리를 만들어 놓고 기와를 얹습니다. 이게 기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찾아와 보시죠. 렉탱글, 아니 X라인 0도, 90도, 반대로 뒤집어서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대로 그려보죠. 옵셋 15mm, 300mm, 350mm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15, 300, 350. 자, 이렇게 해보시죠. 여기다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30, 30, 다시 렉탱글 골뱅이 30, 50 이렇게요. 그러면 요 두 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선을 그린 다음에 필렛 처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기와장의 두께가 15mm입니다. 그래서 15mm 옵셋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미드 포인트 있죠?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딱 끊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기와장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야 돼요. 요 위에 기와는 이렇게 마감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재를 단면했기 때문에 회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룹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룹 잡습니다. 그룹 이렇게요. 여기 사각형 있죠? 얘 빼고 나머지 다 그룹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얘 빼고 나머지 그룹. 이런 식으로요. 얘만 빼고 요 두 개 빼고 나머지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자, 그룹까지 걸어 보시죠. 그 다음 근데 보시면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밀어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자, 예스. 이렇게 대칭으로 뒤집어 놔 보세요. 그 다음에 이동하기 이렇게 맞춰주세요.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 끝부분을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맞춰 보실까요? 자, 로테이트입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로테이트가 안 돼요. 각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레퍼런스로 로테이트 합니다. 로테이트 전체 선택하고 기준점은 여기에요. 레퍼런스. 그래서 기준점과 그 반대되는 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여기 교차점 클릭해 주시면 기와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를 쓸 겁니다. 어레이. 어레이 쓰기 전에 확인. 네. 요 지붕 라인이 폴리선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어레이. 그 다음에 요렇게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요거 그룹으로 만들어 놨죠? 엔터. 그 다음 패스 어레이. 그리고 지붕 라인 클릭. 그러면 지붕 라인 따라서 쭉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비트윈 간격을 300mm로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놓으면 이렇게 지붕이 알맞게 딱 올라갑니다. 클로즈. 마지막 거 삭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 라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요. 원래 여기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60mm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 60mm 내보내요. 그리고 위로 수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줘야 돼요. 뭐 언그룹으로 풀든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든. 자, 제가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렀습니다. 그룹, 그럼 여기 그룹이 아니겠죠. 그죠? 옵셋 15mm. 자, 필렛 이런 모습이 되도록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무리해 보실까요?